대중문화를 파고드는 대파한단. 오늘은 제61회 백상예술대상 예측해보기. 백상예술대상 네. 후보가 공개됐잖아요. 이번에는 구찌와 함께. 굳이 구찌와 함께. 저는 약간 구찌파가 아니어가지고. 아, 그래요? 구찌라고 이렇게 한글로 딱 써 있어서 얼마나 협찬을 하길래 라는 또 궁금증이 또 듭니다. 백상예술대상 이번에는 5월 5일에 열리게 되고 JTBC에서 방영합니다. 그리고 MC는 신동엽, 수지, 박보검. 이들이 8년 연속으로, 심지어 박보검 배우가 군복무로 인해서 불참했던 2021년도는 아예 그냥 뭐 다른 사람 대체하지 않고 둘이서만 하다가. 근데 이 MC 자리 자체가 엄청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생방송을 진행해야 되고 지원자가 별로 없고, 그리고 이 수지 씨랑 박보검 씨가 구설수 없이 너무 그냥 매끄러운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냥 하던 사람이 계속 하는 게 서로 편하죠. 권위 있어 그럼요.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전통적인 느낌도 있고 또 상징적인 느낌도 있고. 백상 같은 경우에는 3인 MC 체제가 좀 굳어지는 느낌입니다. 올해 심사작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이게 또 여러 가지 매체가 생기면서 케이블, OTT, 웹까지 좀 심사의 영역이 넓어졌습니다. 4월 7일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후보들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네. 저희들도 그 후보를 좀 한번 보면서 어떤 후보들이 있는지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드리고 네. 어떤 후보가 수상을 하게 될지 이런 부분도 예측해보는 이 이게 방송이. 백상의 심사위원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대파 한 단의 심사위원으로서 우리는 또 백상과 다르게 왜 선정하게 됐는지 구독자분들도 공감이 되시는지, 아니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다 댓글을 달아주시던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맞춰보는 그런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함께 즐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 신인 연기상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하게. 아주 방송사를 골고루 줬네요. 저는 이제 2명 정도로 다 추려왔거든요. 제가 뽑은 거는 이제 옥시 부인전의 추영우와 유어 안어의 허남준의 대결이 될 것이다. 한님은 뭐 누구? 저도 시부인전의 추영우 배우는 눈에 띄는 후보기도 하고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의 김정진 배우. 오. 김정진 배우는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에서 최영민 연기뿐만 아니라 정숙한 셀즈에서 엄대근, 너무 반전의 모습을 보여줬죠. 유어하나의 허남준 배우의 임팩트보다 더 컸거든. 유어한어의 허남준 배우의 그 상의 탈의는 훨씬 임팩트가 컸거든요. 사실 임팩트로 치면은. 사실 이 신인 연기상은 추영우 배우가 지금 거의 그 수상소감 준비해서 오는 수준이에요. 네, 왜냐면은 사실, 지금 다 조연이거든요. 근데 추영우 배우만 지금 주연이에요. 지금의 인기, 유명세 이런 걸 따지면은 이거를 추영우 배우를 안 주면은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 드라마를 상징하는 배우라고 치면 여기서 추영우 배우만큼 더 임팩트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심지어 이 안에서 1인 2역도 했고 사실 중증 외상센터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거기서의 또 활약도 있었기 때문에 추영우 배우가 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남자 신인 연기상은 조금 쉬웠다. 솔직히 조금 약간 정해진 느낌이긴 하다. 맞아. 하지만 저는 백상이 반전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바로 이어서 여자 신인 연기상. 오히려 전 좀 어려웠어요. 진짜요? 저는 또 이번에도 2명으로 추려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님부터. 저는 MBC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의 최원빈 배우와 그리고 넷플릭스 중증 외상센터의 하영 배우. 저는 넷플릭스의 폭삭 속았수다 김태현 배우. 그리고 넷플릭스 중증 외상센터의 하영 배우. 저는 사실 이 김태현 배우가 아역 배우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 신인 연기상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뭔가 상징적인 어떤 의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굳이 넣었다면 주려고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앞부분에 물론 이제 염혜란 배우가 엄청나게 끌어주긴 했지만 여기서도 어린 애순이 역할로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영 배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너무 신선하고 굉장히 뭔가 리프레시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 간호사가 나올 때마다 전체를 밝게 해주는 멜로나 로맨스 라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존재 자체가 이 중증 외상센터의 어떤 분위기를 많이 바꿔준 것 같아서 저는 큰 역할을 했다고 봐요. 연출의 어떤 힘일 수도 있긴 하지만 이 하영 배우가 맡은 장미 캐릭터는 어떻게 보면 묻힐 수도 있긴 한데 짧은 비중임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 있었고, 근데 최원빈 배우 같은 경우는 한석규 배우와 함께 나란히 조금 아쉬웠던 게 사이코패스
넷플릭스 같은 역할이어서 표정이나 말투가 아. 계속 원톤이었어요. 물론 연출이 그렇게 들어갔겠지만. 아, 그치. 그래서 저는 이게 막 연기력을 엄청 이렇게 뽐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웠다. 좀 더 이제 연기력이나 뭔가 자신의 끼를 폭발할 수 있었던 그런 배역에는 김태현 배우와 하영 배우가 조금 더 비중이 가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의 최원빈 배우. 저는 오히려 이제 김태현 배우가 받는 게 뭔가 더 있어 보인다. 이어서 남자 조연상도 한번 해볼까요? 아, 조연상 진짜 어려운데 우리나라의 한국 드라마계에 조연분들의 활약이 어마어마해요. 특히 요즘 이제는 판도가 진짜 많이 바뀌지 않을까. 이 조연분들이 다 치고 올라와서 이제 다 주연이 돼도 손색이 없을 만한 캐릭터성이 강하고 연기력도 너무 좋은 배우들이 많아서 드라마가 그래서 잘 되는 것 같아요. 조연들의 활약이 너무 좋아서. 저는 두 분을 또 뽑아왔습니다. 아, 좋아요. 저는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2 노재현 배우, 그리고 또 넷플릭스의 폭삭 속았수다 최대훈 배우. 근데 저는 이 둘의 박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폭삭 속았수다의 최대훈 배우, 넷플릭스 중증외상센터의 윤경호 배우, 뿌띠유림 학시 아저씨 변화하는 모습도 나오는 그런 나중에 모습이고 성장하는 모습이 나오는 그 두 배우고 노재원 배우 같은 경우는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에서 연기와 오징어 게임 2에서 연기가 너무 달랐잖아요. 맞아요. 같은 배우인 줄 몰랐다 싶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배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이분은 정신병동에서도 아침이 와요. 그 3연타가 저한테는 너무 크게 다가와서 저는 이번에는 제발 솔직히 노재현 배우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바람. 네네네. 그리고 또 최대훈 배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리가 트리거에서 미친 연기 한번 보여줬잖아요. 지옥에서 온 판사까지. 네. 트리거, 지옥에서 온 판사, 폭삭 속았수다까지. 근데 또 폭삭 속았수다에서는 어마어마한 약간 캐릭터 존재감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지금 화제성으로는 최대훈 배우가 유리하지만 저는 이 관계자들과 심사위원들이 노재현 배우를 잊지 않았다. 백상예술대상이 생각보다 화제성만으로 어떤 그쵸. 걸 판단하지 않는 그런 권위 있는 시상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언급하지 않은 후보 중에 이제 좋거나 나쁜 동지에서 현봉식 배우. 요즘 대세죠. 진짜 많은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배우죠. 그래서 진짜 남자 조연상 쟁쟁했는데 어찌됐건 저는 폭삭 속았수다의 최대훈 배우, 저는 그리고 오징어 게임 2의 노재현 배우. 이렇게 누가 될지 이 부분 진짜 궁금하네요. 우리 이렇게 경쟁할 수 있겠다. 네네네. 몇 대 몇인지. 우리 서로 틀린 사람 싸대기 때리는 거 어때요? 또 싸대기야? 그리고 또 역시나 어려운 여자 조연상. 일단 김국희 배우도 뮤지컬 때부터 알고 있던 배우거든요. 네. 그래서 김국희 배우도 되게 애정이 가고, 김재하 배우, 염혜란 배우, 오경화 배우, 정은치 배우. 사실 어려운데 저는 이 염혜란 배우에 대적할 만한 후보로 정연이의 오경화 배우를 꼽아봤습니다. 정자 언니 때문에 제가 약간 눈시울을 붉혔던 그런 장면이 있어서 저는 이 두 배우인데 여기서 약간 그 오경화 배우가 조금 경력에서 밀리지 않나. 저도 염혜란 배우는 당연히 있고 두 번째 후보는 바로 옥시 부인전의 김재하 배우입니다. 김재하 배우가 옥시 부인전에서 가졌던 어떤 그 연기나 그 안에 캐릭터도 너무 좋았지만 또 김재하 배우는 한 드라마가 더 있거든요. 지옥에서 온 판사에서 장명숙 역할. 기독교를 엄청 믿으시는데 나중에 근데 신을 원망하는 그 씬이 장난 아니었죠. 나는 그 두 드라마에서 다 이 김지아 배우의 연기가 너무 임팩트가 컸고 되게 가벼운 연기를 하거든요. 두 드라마 다. 근데 굉장히 또 웃기다가도 굉장히 또 가슴 아픈 역할에서 내 가슴 후벼 파고, 이건 또 나의 개인적인 바람. 염혜란 배우도 너무 좋지만 이번만큼은 김지아 배우가 받아서 염혜란 배우는 이미 대스타니까 이제. 그래서 김지아 배우가 받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저는 폭삭 속았수다의 염혜란 배우가 수상을 하지 않을까 예측해봅니다. 아주 맞추고 싶구만. 우리 이렇게 서로 다른 게 너무 좋네요. 그러게. 딱 하나만 맞았네. 제가 한입 싸대기 한 5대 정도 때릴 수 있을 것 같은. 한 문제당 한 대씩이야? 네네네. 최우수상으로 넘어가 볼까요? 좋아요. 남자 최우수 연기상. 여기도 제가 2번씩 추려 왔는데 남자 최우수 연기상은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의 한석규 그리고 중증외상센터의 주지훈, 이렇게 둘로 좁혀봤습니다. 저 역시 따라하기 없기예요. 이미 준비해 온 거예요. 네네네. 남자 최우수 연기상은 저도 한석규 배우와
주지훈 배우. 저는 이거를 이제 나머지 분들을 왜 안 뽑았느냐를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왜냐면 다들 너무 훌륭해서 최우수 맞아요. 후보에 올렸다는 거는 그럼. 다들 너무 빼어나다는 거 이미 증명된 거고. 아이고 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앞에 니즈를. 근데 이제 폭삭 소가수다의 박보검 배우 같은 경우는 분량이 생각보다 너무 적었다. 동의해요. 그러니까 박보검 배우의 연기가 너무 좋았지만 사실 관식이한테 줘야 될 것 같은 느낌? 젊은 관식과 중년 관식 이 다 나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솔직히 그런 얘기도 많거든요. 박보검 배우도 좋지만 중년 관식 박해준 배우가 후보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의견도 많았기 그러니까 때문에 생각보다 너무 조금 나와가지고. 그렇죠. 물론 중간중간 계속 나왔고 연기가 너무 좋았고 그 주연 배우니까 당연히 오를 수 있지만 다른 후보들이랑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 그런 부분에 좀 리스크가 있어서 배제를 한 게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선재혁 티어의 이제 변호석 배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상의 변호석 배우 자체가 욕심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4년 화제성은 내가 다 가져갔다. 아, 그치. 이걸로 자기는 만족할 것 같아서 내려뒀지 않았을까. 사실 이 선재 자체라고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변은석 배우가 선재 역할을 잘 소화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찰떡 캐스팅이었다라는 부분이 더 큰 것 같고 사실 연기력으로 쳤을 때 아직 변은석 배우는 다른 그 후보들에 비해서는 가능성이 더 있다. 저 약간 위험한 발언을. 나락감지에 순간 말이 멈췄죠? 변은석 배우가 최우수 연기상을 지금 받으면 너무 이르다. 이제 조커나 나쁜 동지의 이준혁 배우 같은 경우에도 드라마가 나온 거에 만족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전 작품에서는 막 이준혁 배우가 엄청 연기를 잘한다 막 이렇게 생각 못했거든요. 근데 이 조커나 나쁜 동지에서 연기는 굉장히 좋았어요. 일단 비밀의 숲에서 동제도 좋았지만 아예 동제 이야기만 놓고 봤을 때도 끌어나가기에 충분했다. 그래서 저는 후보에 올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같은 느낌인 것 같아. 좋거나 나쁜 동제도 이준혁 배우가 동제라는 캐릭터와 찰떡으로 잘 맞아서 조화로운 이 캐릭터성으로 따졌을 땐 그렇지만 최우수 연기상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또 나락감지예요? 아주 연기를 상당히 평가하시네요. 그러니까 뭐 돼? 연기가 나빴다라는 게 아니고 연기로만 판단했을 때 혀가 길죠? 어떡해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또 이준혁 배우는 네. 또 하나의 찰떡 캐스팅이 있었잖아요. 나의 완벽한 비서. 나의 완벽한 비서. 그렇죠. 두 드라마 다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 판단할 때는 사실 그 후보가 될 수 있는 그 해 드라마를 다 우리는 비교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주지훈 배우가 네. 중증 외상센터로 다시 한번 날아올랐고 맞아요. 중증 외상센터의 주지훈 배우가 아니었으면 누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백강현 그 자체였고 원작과의 싱크로율도 너무 좋고 거의 중증 외상센터를 이끌었다. 네. 연기력으로. 그래서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의 한석규 배우는 그 딸을 의심하는 아버지의 그 심리 묘사가 어마어마했거든요. 한석규 배우를 쫓아가다 보면은 정말 내가 저 딸을 의심해야 되는지 아니면 믿어야 되는지 이 사건을 파헤쳐야 되는지 아니면 포기해야 되는지 정말 너무 힘든 그 아버지의 모습을 진짜 잘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배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네네. 연기력으로. 경지에 오르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치열하겠지만 저 누구 드려야 되지? 저는 한석규 배우 드리겠습니다. 저는 중증외상센터 주지훈 배우 드리겠습니다. 아하. 사실 주지훈 배우가 되게 다작을 하는 배우인데 이번 중증외상센터에서 또 뾰족하게 한번 존재감을 드러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킹덤 이후에 또 새롭게 주지훈을 보는 계기가 사실 중증외상센터였다고 말할 수 있는데 물론 박빙이겠죠? 어디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사실 두 분 중 누가 받아도 정말 이견이 없는 네네. 그런 승부일 것 같고 네. 가장 어려운 건 여자 최우수 연기상이에요. 그런가요? 그래서 누구를 뽑아오셨나요? 근데 여기는 두 명을 추리거나 이러질 못했고 진짜 너무 고민하다가 한 명을 뽑긴 했어요. 두 명이 어려워서 한 명만 뽑았다. 최종 두 명을 누구를 올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두 명은 누군데요? 선재혁 티어의 김혜윤 배우와 폭삭 소가수다의 아이유. 물론 진짜 다들 열연하셨고 진짜 연기 잘하는 이 시대의 젊은 배우들 다 모아놨어요. 그런데 저는 선재혁 티어 같은 경우에는 이 신드롬 선재를 정말 업었다 김혜윤이.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선재를 만든 거는 김혜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선재
역할의 변우석 배우에 비해서 김혜은 배우한테 스포트라이트가 좀 덜 간 것 같아서 난 그게 좀 아쉽거든. 소리가 진짜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이 상으로서 조금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로맨스에서 연기를 진짜 잘한다는 게 어렵거든요. 이걸 잘 살린다는 게. 그래서 김혜은 배우가 좀 받았으면 좋겠다 싶었고 폭삭 소가수다 같은 경우에는 아이유 배우가 뭐 1인 2역을 하면서 세대를 넘나드는 역할을 하면서 진짜 고생도 많이 했고 또 이 드라마의 화제성도 그렇고 또 금명이와 애순이 역할 분석도 진짜 좀 탁월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둘 중에 한 분이 받지 않을까. 근데 또 생각해보라고요. 정연이의 김태리 배우. 이거를 3년 전부터 배웠다고 하잖아요. 정연이를 위해서. 국극도 배우고 뭐 연기도 하고 또 이 안에 엄청난 많은 시도들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SBS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받은 우리 굿파트너의 장나라 배우. 가수로 시작하고 뭐 이랬지만 연기의 최고 정점을 찍은 게 저는 이번 굿파트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저는 명랑소녀 성공기. 그게 무슨 정점이야. 그게 시작점이지. 저는 장나라 배우의 굿파트너 연기가 정말 너무 훌륭했다고 생각해서 물론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고민씨 배우의 연기도 사이코패스 연기도 무시 못하지만 이 김태리 배우, 김혜은 배우, 아이유 배우, 장나라 배우 중에 누가 받아도 그래서 저는 네네. 사심을 좀 담아서 굿파트너의 장나라 배우. 저는 사심을 담아서 김혜은 배우. 아 오케이. 아 근데 나도 김혜은 배우가 받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다. 그렇지만 팬심은 못 버린다. 장나라 배우에게 구찌 지갑을 줬다. 그리고 극본상 연출상이죠. 저는 작가 부문에서는 이제 세 작품 정도를 뽑았습니다. 선제옥 꽃티어와 폭삭 속았수다 그리고 옥시부인전 요 세 작품이 극본상에서는 조금 박빙이지 않을까. 저는 동의하고 그 중에서 선지옥고 티어는 뺄래요. 왜요? 일단 각색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드라마를 잘 만들고 내용을 잘 꾸리긴 했지만 사실 나는 폭삭 속았수다랑 옥시부인전이 극본상을 받을 만큼의 더 뛰어난 내 기준에선 그랬어. 네네. 그렇다면 저는 일단 극본상 저 옥시부인전으로 할게요. 저도 옥시부인전이에요. 네, 왜냐면 좀 새로운 시도고 사극이었고 또 외지부에 대한 이야기도 좀 새롭게 알 수 있었고 스토리 전개도 너무 좋았고 맞아요. 그리고 이 드라마가 기존의 사극이라든가 기존의 드라마와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부분도 많았고 맞아요. 회차마다 뭔가 다른 색감이나 질감을 가지면서 끝까지 저는 엔딩까지 좋았거든요. 뭐 호불호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좋았기 때문에 저도 박지수 작가 두 번째로 통했네요. 오 그렇네요. 그래서 옥시부인전이 진짜 사극인데 되게 과감한 전개와 과감한 시도들을 많이 한 것 같아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박지숙 작가님을 저희는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출상 저는 후보를 봤을 때 그냥 바로 폭삭 속았수다의 김원석 감독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폭삭 속았수다의 김원석 감독. 그런데 이제 조명가게의 김희원 감독은 굉장히 영광일 것 같아요. 배우 출신인데 네, 첫 연출작인데 어쨌든 후보에 올랐고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에도 얘기했나요? 아무튼 조금 아쉬웠던 게 이제 조명을 너무 안 썼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랑 정연이의 연출 두 분은 두 분이서 같이 오숨의 붉은 굿동을 했던 연출이잖아요. 그렇게 두 분이서 같이 선후배가 후배에 올라서 되게 영광일 것 같고 중증외상 센터가 저는 그나마 좀 경쟁작이었다고 생각해요. 만화적인 상상력을 약간 드라마에서 잘 표현했다. 너무 연출도 잘했고 네. 아 근데 그 사계절을 다 다르고 이거 어떻게 이겨? 폭삭 속았수다에 또 연출이 좋고 디테일이 뛰어나다라는 평가도 많이 받았잖아요. 네네. 공을 제일 많이 들인 것 같은 물론 다 공을 들였겠지. 그런데 우리 일반 시청자가 느끼기에는 조금 더 많이 여러 가지를 쏟은 것 같은 느낌. 돈도 사람도 뭔가 장비도 뭐 여러 가지 다 때려 넣은 것 같은 느낌이 폭삭 속았수다 같아서 저는 김원석 감독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작품상과 대상이죠. 근데 저는 이게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저는 작품상이랑 대상이 거의 동급이라고 봐서 다른 게 작품상은 드라마 작품한테 주는 거고 대상은 사람한테 줄 수도 있고 작품한테 줄 수도 있고 감독한테 줄 수도 있고 작가한테 줄 수도 있고 또는 사실 이 대상은 TV 부분 대상이기 때문에 예능이 받을 수도 있고 예능 프로그램이 받을 수 있고 예능 감독이 받을 수 있고 예능 작가가 받을 수 있고 그 TV 프로그램 전반에 거쳐서 누가 대상을 받느냐 약간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럼 일단은 드라마 작품상을 어. 뽑아볼까요? 대본도 좋고 연출도 좋고 배우도 좋고 다 좋아서 이 작품 자체가 잘 됐다 이런 작품에 줘야 되는 거죠? 이 작품이 잘 됐다로 줄 것인지 아니면 이 작품이 좋았다. 좋았다. 네, 좋았다. 작품성이 있었다. 하나 둘 셋 하면 해볼까요 그러면? 하나 둘 셋. 폭삭 옥시부인전. 소가수다. 싸대기 준비하세요. 나도 모르겠어. 나는 사실 이 5 드라마 중에 음. 폭삭 속았수다도 물론 좋았지만 사실 나한텐 비등비등하거든. 옥시부인전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물론 이제 선제였고 티어가 될 수도 있고 폭삭 속았수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까지도 하긴 하는데 그냥 개인적인 바람인 것 같아요. 옥시부인전이라고 하는 건. 진짜 궁금해지네요. 사실 뭐 다른 작품이 받는다 해도 아 그럴 수 있지. 저는 만약 선제였고 티어가 받아도 진짜 박수 칠 것 같아요. 나도. 왜냐면 이 작품의 박자가 너무 다 잘 맞았잖아요. 아 그리고 이제 파급력이 어마어마했으니까. 그치. 그것에 대한 것도 있고 이게 진짜 박빙일 것 같네요. 이렇게 살펴봤는데 사실 후보에 없는 작품들, 배우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배우나 이 작품은 좀 언급이 됐어야 됐는데 싶었던 작품들 좀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일단 첫 번째로 디즈니 플러스 트리거. 너무 공감하고 트리거의 김혜수 배우가 왜 여우주연상에 안 들어갔는지 전 여우주연상에 사실 좀 아쉬운 게 임지연 배우는 또 왜 없는지 이 2가지가 너무 의아해했고 여자 최우수 연기상 자체가 후보도 이미 쟁쟁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김혜수 배우와 임지연 배우가 왜 후보에 없을까? 너무 아쉽다. 트리거의 재미에 비해서 화제성이 너무 떨어졌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마케팅이 잘못된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 근데 너무 재밌는데 이걸 생각보다 많이 안 봤더라고요. 그리고 정성일 배우가 물론 뭐 90년대생으로 나와서 논란이 되긴 했지만 너무 잘했단 말이에요. 귀여웠어요. 잘했어. 모두가 다 뭐 이렇게 동안일 순 없잖아요. 동안에서 그래. 그 90년대생들 이미 늙었어요. 그래. 그들도. 근데 뭐 그 전에 더글로리의 이미지가 커서 그렇지 뭐 괜찮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럼. 스토리 자체도 괜찮고 저는 대사도 너무 재밌었고 아 너무 괜찮은데 좀 아쉽다. 정숙한 셀즈. 오 저도 있어요. 정숙한 셀즈는 정말 잘 만든 드라마거든요. 맞아요. 재밌고 감동적이고 전체 관람가예요. 그거는 너무 따뜻한 드라마거든요. 이게 정년이 때와 편성이 겹쳐서 그런 건지 너무 화제성도 없고 그리고 여기 후보에 단 하나도 오르지 않았다라는 그러니까요. 게 여기 심사위원분들이 아무도 안 봤나 봐.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안 봐서 그런가? 사실 이게 방영 당시에도 조금 잔잔하게 지나가긴 했는데 그래도 보신 분들은 정말 호평하면서 본 드라마거든요. 조연상에도 아무도 없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여기서 사실 또 김원혜 배우의 활약도 엄청났고 그리고 김소연 배우의 그 사랑스러운 러블리한 모습들 그리고 또 그 시대를 또 보여줬잖아요. 그래 맞아. 그 드라마 자체가 사실 누구에게나 추천해줄 수 있을 만한 좋은 너무 드라마인데 좋은 드라마였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오징어 게임 2. 그러니까 모두 이렇게 외면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안 되지도 않았어. 근데 이게 뭔가 3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중간에 끊긴 느낌이라서 그런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근데 너무 그래도 세계적인 작품인데 언급조차 되지 않는 게 그 조연상 하나 있었죠? 남자 조연상 노재현 배우가 이제 오징어 게임 2로 올라오긴 했는데 그럼 언급은 됐네. 그러면 다 보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지난번에는 뭐 오징어 게임이 대상도 받았잖아요. 그치. 네, 그런데 여기서 아예 그냥 언급조차 없다는 게 그 보니까 아까 말했던 JTBC는 옥시부인전 하나만 넣어준 것 같고 넷플릭스는 폭삭이랑 중증외상 센터 넣었으니까 미스터 플랑크톤, 멜로무비 네. 이렇게 좋은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니까요. 다 언급이 안 돼. 그러니까 미스터 플랑크톤도 굉장한 기대작이었고 멜로무비 같은 경우에도 작가, 배우 또 다 연출이 기대가 있었는데 근데 진짜 멜로무비는 아예 안 한 것처럼 아예 이제 백상의 후보에서 제외가 됐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또 있나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좀 재밌게 봤던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블랙아웃. 그리고 또 뭐 지옥에서 온 판사. 박신혜 배우도 인생작 만들었다. 인생 캐릭터 만났거든요. 그런데 근데 언급 없고. 아쉬웠고. 진짜 많은 작품들이 있었고. 네네. 사실 여기 올라온 작품들이 돋보이는 작품들이긴 했던 것 같긴 해요. 백상의 기준은 뭐 이랬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조금 언급이 안 돼서 아쉬웠던 드라마도 이렇게 많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상을 예측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근데 진짜 어려워요. 대상 저는 그러면은 이렇게 할게요. 이거 내 맘대로니까. 염혜란 씨 드릴게요. 아니면은 저는 임상춘 작가. 임상춘 작가가 진짜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K-드라마를 이끌어갈 선봉에 서는 작가가 아닐까. 그거에 응원하는 마음으로 대상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난 대상이 혹시 아이유일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대상이 오히려 선지엽고 티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제가 드라마 작품상을 옥시부인전 주기를 했지만 선지엽고 티어가 그 모든 어떤 그 파급력으로 치면 가장 임팩트가 컸던 한 해를 조금 대표하지 않았을까? 2024, 2025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면 갑자기 추석은 어때요? 이제 예능이 받게 되거나 뭐 이러면 이제 뭐 어쩔 수 없지만 저희는 이제 드라마 얘기만 했으니까 네. 드라마로 치면 뭐 이런저런 후보가 있겠지만 저는 선지엽고 티어도 한 대상의 후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임상춘 작가 끝까지 밀어보겠습니다. 임상주 작가 그래 네네. 폭삭 쪽일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 같아요. 네네. 온갖 쇼츠, 릴스, 뭐 짤, 뭐 이런 걸 다 점령했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 이제 더글로리가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폭삭 속았수다가 아닐까. 맞아요. 아 제가 사실 이런 시상식을 생방으로 절대 안 보는데 이번에는 너무 보고 싶네요. 좋아 좋아. 네네네 이번에는 진짜 꼭 그 순간을 저도 긴장하면서 지켜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네. 저희만의 예측 대판단 심사 61회 백상예술대상 위드 구찌 함께 얘기해봤는데 백상예술대상은 저는 정말 좋아하는 이유가 이 축하 무대도 굉장히 의미 있는 축하 무대를 많이 하거든요. 오 그래요? 예전에 코로나 때 그 축하 무대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진짜 감동적인 축하 무대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번에는 축하 무대 혹시 유출이 됐나요? 누가 라인업이라는 게?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나올까요? 근데 백상은 지금까지 화제가 됐고 이슈가 됐다기보다도 그 한 해를 돌아보는 약간 대중문화의 트렌드를 다루는 아니면 그 한 해의 그 감수성을 다루는 축하 무대를 많이 하거든요. 그 예전에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당연한 것들을 배우들이 부른다거나 그때 울었다는. 맞아 내가 기억하는구나. 네네네. 축하 무대도 기대가 되고 한 해에 한 시상식만 봐야 된다. 그럼 저는 백상이거든요. 그럼 기대한 만큼 우리에게 이견이 없는 좀 좀 공정한 시상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우리는 공정하지 않았지만 아. 백상은 공정하기를 바라면서 네 어떤 결과 될지 모두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끝!